22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청와대를 나오면, 만약 그렇다면 삼성동 대신 경기도행을 택할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당장 어디로 갈지 좀 관심사인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하면 서울 삼성동 집을 팔고 경기도에 새 집을 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당선이신 분 때 삼성동 사주에서 얘기를 나눴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시죠. 강아지 이쁘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우리 대통령을 잘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럼요.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참 저 때만 해도 환영을 받는 모습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동아일보 단독에 의하면 경기도로 이사를 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일단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삼성동으로 가기에는 좀 경호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삼성동 자택이 저희 사무실에서 가깝고 바로 옆에 아주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 지인이 거기 살고 있어서 갔더니만 요것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옆에 큰 아파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경호동이나 이런 것들을 짓기가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현직에서 경우에 따라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연금 혜택이나 이런 건 없어지지만 경호나 경비는 주어집니다.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비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삼성동 사저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일 정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갈 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경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탄핵이 기각이 돼서 마치고 나서 어디를 가실지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채널A 카메라가 지금 이 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인데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기본적인 그런 보안 장치들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문 사이에 이제 외부에서 침입하게 되면 경고 울리는 그런 센서들도 다 달려 있고 CCTV도 장착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 경호에 필요한 정도는 아마 이미 이제 장치를 좀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청와대 얘기는 일단은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호동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른데 어느 곳, 제3의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기도 얘기가 나온 것이 동아일보가 출처 근거도 없이 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 몇 군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문이 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장님, 근데 달성, 그리고 어머님의 고향 충청도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로 말씨도 완전히 서울 말씨 아닙니까? 경상, 대구 사투리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 정도는 서울에서 쭉 생활하고 했지만은 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 대구에서 다시 그쪽으로 갈 것도 이제 고려해 봄 지금 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이제 외갓집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옥천. 옥천은 유경수 여사의 이제 고향 자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유경수 여사도 우리가 정말 국모로서 좋은 이미지를 얻지, 참 박근혜, 여담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참 기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구하신 여인들이. 지금이야 결혼도 안 하고 이혼하고 혼밥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경수 여사도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요. 전처 소생이 있는데도 처녀의 몸으로 시집 갔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금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나라와 결혼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죠. 여동생 박근영 씨는 또 이혼했죠. 최순실 씨도 결혼 2번 했죠. 임선희 씨도 결혼 2번 했죠. 그건 그러니까 참 너무 크게 엮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구한 운명인데, 참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내일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몰라도 인용이 될 게는 정말 또 다시 두 번째로 청와대에서 사실은 쫓겨나오다시피 눈물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적에 이제 옥천으로 가서 차라리 어머님 유경수 여사의 고향에서 편하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선은 그냥 삼성동에 가서 마음 편하게 좀 계실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제로 저 삼성동 사저 주변의 그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달 말쯤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와서 시세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준비는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탄핵 인용과 뭐 기각 문제하고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대통령 죄송합니다. 대통령 임기 말쯤되면은 대통령 사저를 어떻게 할 그렇죠. 건지, 경호동 어떻게 질 건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예산은 한 67억 원 이상, 67억 한 7천만 원 가까이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가 경호동을 짓기에는 이제 앞에 정원이 너무 좁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차라리 그 주변에다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 집을 짓던가 아니면은 박 대통령 지금 사저를 이렇게 허문 다음에 거기다 경호동하고 또 사저를 같이 짓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땅이 또 나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30, 40대 정도 추정되는 남자 한 3명 정도가 인근 부동산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기자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얘기가 흘러나온 것 같은데 이건 뭐 탄핵 인용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박 대통령이 옮겨갈 거처가 삼성동이었기 때문에 그쪽의 사저 문제나 경호 문제 때문에 원래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죠. 임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면 지금 정도에 이제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잠시만요. 저기 지금 삼성도 사저 앞에 지금 잔디밭 그리고 정원에도 경호동이 들어설 공간이 뭐 비교적 협소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이용이 되든 고려할 만한 대상인 건 분명한 건데. 주변에 이제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 내려다 보는데 이제 이 그 고도 제한 이런 또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경호 경비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 헐어가지고 옆에 이제 구매가 안 될 경우에는 아예 헐어서 그 좀 올려가지고 경호동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으로 그렇게 할 방법도 모색하는 걸로 얘기 들리는데요. 아무튼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사실은 역시 정보통은 정보통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렇죠. 사저 알아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아일보보다 먼저 더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예, 예. 사실 저희가 삼성동 사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 내일 탄핵 결과 여부에 따라서 뭐 예우나 거처가 굉장히 천양지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오실 경우에는 전직 그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연금이라든가 병원에 다니는 거라든가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그대로 되고 한 월 1,200만 원 예, 정도 그리고 받으라고. 월급도 그 현직에 있을 때 95%에서 지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의 이것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탄핵이 해서 파면돼 버리면은 그것들 중에 한 대부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저 경호 경비 인력만 최소화 지금 그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이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어떤 평생 여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또 대통령 경호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탄핵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5년 기본은 원래는 10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돼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호도 5년 필요할 경우에 5년 더해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정말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네. 지금 탄핵 심판까지 2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마지막 말은 좀 이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야당 대표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타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이제 본인 얘기가 됐습니다. 민영수 네. 선생님. 이제 내일 20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얘기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검찰도 안 나가시고 특검도 안 나가시고 헌재도 안 나가시는 그때 그 모습하고 상당히
그 상반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어서 옛날의 그 화면이 그 새삼 다시 새롭게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특급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